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 시간을 준비한 이유는 좀 짧게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그동안 첨삭하면서 느낀 점들, 그리고 좀 짧은 요소만으로도, 간단한 요소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논술의 기초나 아주 그 초보라는 느낌을 불식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소를 오늘 전달을 해드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고요. 그동안 꽤 오랜 시간 동안 첨삭하면서 선생님이 늘 학생들에게 강조하는데 잘 지켜지지 않는 것들, 매번 반복적으로 실수하는 것들만 모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합격하는 답안을 위한 팁 10가지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논술은 자유로운 글쓰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물어보는 말에만 답을 해야 되는 게 논술의 핵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신의 생각을 써라, 견해를 써라 이런 문제가 나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쓰지 않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인데요. 나는 뭐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는,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걸 선생님이 강조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자기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서술하는 글이 아니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1인칭의 시점이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을 표현하는 듯한 수필의 표현 문장이 되기 때문에 이거 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냥 외우세요. 나는 생각한다라는 문장을 안 쓴다. 선생님 그럼 그 문장 안 쓰면 어떡해요? 되게 신기한 건 여기 처음에 나 생각한다 라고 하는 주어와 서술어만 몽땅 빼더라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핵심 포인트가 알맹이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맨 앞과 맨 끝을 빼주셔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문장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논술은 학술적 글쓰기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어체와 사투리를 쓸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선생님이 사투리를 딱 두어 번 본 것 같아요. 사투리인지 모르고 쓰는 경우들. 그런데 제일 많이 틀리는 것은 단연코 사투리가 아니라 이제 구어체 그리고 축약 형태의 말들인데 뭐뭐 하는 게 아니다. 사실은 이거는 이제 구어체 뭐뭐 하는 게 아니다로 굉장히 많이 쓰는데 사실은 걔는 거시의 축약 형태잖아요.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쓰시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구어투의 축약형의 말투예요. 그러니까 라고 하는 이 니은을 붙여서 축약 형태가 되기도 하지만 따라서 정도로 바꿔주는 게 좀 학술적으로 딱딱한 건조한 글쓰기가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글을 쓰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미 학술 논술을 학술 논문을 쓰신다고 생각을 하고 글을 구성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답안에 감정적인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이 감정적인 표현이라는 게 뭔가 하고 보면 어떠한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요런 강한 어떤 느낌을 주는 표현이 감정적인 표현이에요. 그런 감정적인 표현으로 강조를 해줘 봤자 채점자들에게 뭔가 강한 울림을 주거나 그런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현실이 뭐뭐한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라고 객관적으로 서술해 주시고 그 타당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논증의 뒷받침 문장을 해주시면 충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정서적인 강조를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자, 또 한 가지는 비슷한 맥락인데 비유적 표현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학적 글쓰기가 아니라 학술적 글쓰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뭐처럼 뭐뭐와 같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민중은 마치 풀과 같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선생님 본 적이 있는데 이 친구가 의도한 그 표현은 민중이 풀과 같다라고 하는 어떤 그 정치적 체제에서의 민중이 여론에 휩싸인다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었을 때였거든요. 이때 마치 풀과 같다라고 하는 이 표현 때문에 사실은 문장이 상당히 문학적인 표현처럼 문학적인 글처럼 들리게 되죠. 우리는 학술적인 글을 쓰는 거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시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자 1인칭 주어를 쓸 수 없다. 선생님이 첫 번째에 말한 나는 생각한다 라고 하는 구절을 아예 빼라고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나라고 하는 1인칭 주어를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포함된 것 역시 쓸 수 없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게 우리는이에요.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21세기에서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이런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우리는 타자와 동등한 생명의 가치를 지닌 존재이다. 우리는 이라고 하는 문장을 빼셔도 자기와 타자는 동등한 생명의 가치를 지닌 존재이다. 이런 구절이 나왔거든요. 그 논술에서. 그런데 그 지문을 보고 우리는이라고 하는 말로 학생이 이제 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빼셔도
절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제시문들의 여러분들 그 기호가 붙잖아요. 제시문 가나다가. 그러면 차라리 그 기호를 써주시는 게 좋아요. 가에서 타자와 동등한 생명의 가치를 지닌 존재로 본다. 한 개인, 한 타자는 개인과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구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쓰지 않는다는 것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째, 자신 없어 보이는 표현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런 표현이죠. 뭐뭐인 것 같다. 뭐뭐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뭐뭐인 듯하다.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우리가 보통 인터뷰할 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일상적으로. 그래서 좀 자신이 없어 보여요. 너무 건방진 표현이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을 선생님이 많이 받거든요. 이런 표현을 안 쓰면 그냥 뭐뭐이다라고 딱 끝내주는 게 제일 깔끔해요. 좀 단정적으로 건방져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제시문 안에 있는 내용의 핵심 포인트를 뽑아서 그것을 채점자에게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제시문 가에서 서술하는 것은 이거다. 정확하게 딱 무엇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주어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형태로 가시고 서술어가 뭐뭐인 것 같다, 좋을 듯하다, 절대 금물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7번째, 몇 개 안 남았어요. 논술에 과장된 표현을 쓸 수 없다라는 거. 선생님이 본 과장된 표현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일확천금은 치자의 백일몽이다. 깜짝 놀랐어요. 너무 어른스럽잖아. 그리고 너무 뭔가 느낌이 너무 현학적이죠. 이렇게 현학적인 글을 쓰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감점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귀여운 나눠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문학적인 어떤 표현을 뒤섞고 감정적인 표현을 집어넣는 표현도 안 되지만 이렇게 지나치게 현학적인 표현도 사실은 좋은 점수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확천금까지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헛된 꿈이다. 이제 백일몽이라고 하는 표현도 비유적 표현이기 때문에 헛된 것이다 라고 바꿔주는 것도 괜찮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문장으로 굳이 쓰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8번째, 단정적인 표현도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선생님이 뭐뭐이다라고 그냥 딱 끊어주라고 했을 때 선생님 그게 너무 단정적인 표현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진짜 단정적인 건 이런 거예요. 반드시 부사어로 결코 그럴 수 없다. 절대로 단언컨대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게 너무나 확정적이고 단정적인 느낌을 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절대적인 진리가 사실은 제시문 안에 제시가 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논의하는 경우보다는 사회적인 현상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가치관의 갈등과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런데 내가 나의 주관에 따라서 단언컨대 이렇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우리의 학술적 소양이 짧기도 하고 제시문에서 있는 내용을 우리가 뽑아서 그것에 대한 논증을 펼쳐야 되는데 너무나 지나치게 한쪽의 입장으로 단정하는 이런 부사어들이 여러분들에게 감점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은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거. 같다라는 것도 선생님의 어떤 논술문에서는 굉장히 부적절한 표현인데 절대 안 됩니다. 자, 9번째. 자, 논술 답안에 번역투의 표현을 쓸 수 없다. 번역투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번역투도 쓰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이제 첨삭을 해보면 어떤 그 아쉬움들이 좀 있냐면 실제로 국문 텍스트보다 영어 지문을 훨씬 많이 읽고요. 학생들이. 왜냐하면 편입 영어를 준비해야 하는 친구들과 더불어 우리가 논술의 이제 기본 단계인 1차 영어 점수가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논술 학습보다 영어 학습을 꽤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번역투가 좀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어요. 이런 것들인데 두 낱말 사이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논함에 있어 그 구별은 함축적 의미에 관하여 행해져야 한다. 영어 제시문을 국문으로 번역한 거를 읽었는데 그 영어 번역문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면 영어 선생님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세요. 학생들이 말하자면 독해력이 부족하다. 독해력이 너무 부족해서 번역문을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른다. 이거 정말 큰 문제가 아니냐라고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애들 독해력을 어떻게 키워야 하냐. 선생님 사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번역문이 별로다. 여러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번역문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좀 자연스럽게 익숙해진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번역투가 어느 부분에 있는지?
정답은 세 가지. 두 낱말 사이에 있어서의 이 부분. 논함에 있어 라는 것도 뭐뭐함에 있어, 뭐뭐에 관하여, 어바웃의 번역투예요. 세 군데에 여러분들이 번역투가 있고, 사실 또 정확하게 그 구별은, 차이점을 논함에 있어 그 구별은 이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두 낱말 사이에 차이는 구별되는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차이와 구별을 두 번 쓸 필요가 없어요.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두 낱말의 함축적 의미를 구별해야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두 낱말 사이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논함에 있어 구별은 이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 낱말 사이에 함축적인 의미를 구별해야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적어와 서술어 그리고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만 정확하게 파악하시면 이런 번역투의 글을 쓸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자, 마지막 10번째. 피동문도 사실은 우리식의 표현은 아니에요. 한국어의 번역투의 글도 쓰진 않아야 되지만 이 피동문의 형태도 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피동문도 사실은 우리 국문의 자연스러운 형태는 아니에요. 피동도 역시 영어의 번역투나 이런 것들을 조금 번역하는 과정에서 많이 사용하게 된 어떤 문장의 구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능동 표현으로 좀 바꿔주시는 게 좋은데,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는, 자, 이것도 문제죠. 나눠 우리는 쓰지 않는 게 좋다라고 선생님 말씀드렸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을 빼시면 돼요. 시장에 대한 개방의 문이 열려져서 느껴지시죠? 열려지다, 열리다의 지다 라고 하는 피동, 접사와 파생적 피동과 통사적 피동이 두 개가 합쳐져서 동시에 이중 피동을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려지다를 쓰면 여러분들이 두 번이나 피동을 하게 된 거기 때문에 좋지 않고, 자유경쟁사회가 실현되도록 함께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현이 되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피동 표현이죠. 이것도 얼마든지 능동 표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집중해서 바꾸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자, 우리는을 뺐어요. 시장을 개방하여 자유경쟁사회를 실현하도록 국가적 노력을 해야 한다. 결국에는 자유경쟁 사회를 실현하도록 다 함께 노력을 한다라는 표현을 선생님이 국가적인 노력으로 바꿨어요. 다 함께 노력을 한다. 전체적으로. 결국에는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적 차원에서의 노력 혹은 집단적 노력이 필요하다. 공동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바꿔주셔도 돼요. 꼭 국가적이라고 하는 말로만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혹은 평소에 논술 연습을 할 때 체화를 하셔서 내가 반드시 이것만은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명확한 기준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10가지밖에 안 되는데요.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자주 체크하셨다가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의 글에서 이런 실수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지 이걸 확인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첨삭하는 과정에 선생님이 이제 일일이 여러분들의 글 자체를 쫙 깔아놓고 그거에 대한 첨삭의 에피소드를 전달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그러면 내용도 길기도 하고 틀린 친구의 개인적인 어떤 자기의 글이 공개되는 거, 이게 좀 꺼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알맹이만 뽑아서 이렇게 제시를 해드렸어요. 좀 확인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전 시험 문제에 갔을 때 이런 실수들만 조금 줄이셔도 굉장히 좋은 어떤 성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선생님이 이제 이런 시간들을 좀 마련을 하고 싶은데 좀 적극적으로 참고가 좀 되셨다면 선생님에게 조금 어필을 좀 해주세요. Q&A에 올려주신다든지. 그러면 선생님 2탄을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짧은 시간이었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